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이 여성 많이 보셨죠? 이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김정남을 죽인 살해 용의자로 꼽히는 여성이죠. 베트남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나왔습니다. 도안 티 흐엉. 김정남을 살해하고 공항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공항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은 일단 김정남 암살, 김정남 살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모두 6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도안 티 흐엉 말고 여성 1명이 더 있고요. 남성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 남성 1명이 체포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말레이시아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나머지 용의자는 이제 3명으로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6명의 용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얼굴이 공개된 도안 티 흐엉.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이 도안 티 흐엉을 오늘의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도안 티 흐엉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남 피살 사건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태현 변호사, SBS의 임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십니다. 이승원 시사 칼럼니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SBS는 처음 오신 건가요? 라디오는 몇 번 했었는데요. 예. TV는 처음이네요. 그리고 네. 이승원 칼럼니스트가 북한학을 공부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제관계학을 석사까지는 했고요. 예. 이제 북한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남 피살 사건 남달리 큰 관심 갖고 또 지켜보실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임광희 기자, 이 도안 티 흐엉 어떤 여성입니까? 지금 베트남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베트남 국적을 가진, 그러니까 여권을 갖고 있는 여성. 그러니까 확실히 베트남 여성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도 전에 우리 마유미라고 알려졌던 김현희도 당시에는 일본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여권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베트남 여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권에 나온 이름을 그대로 보면 도안 티 흐엉이고요. 1988년 5월 31일 베트남 북부 남딘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암살 때 현장에서 CCTV에 포착이 됐다가 이틀 만에 다시 현장을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보도 나온 걸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처음에 김정남을 살해한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장난인 줄 알고 참가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것도 현지 보도인데 지금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리처럼 자세히 브리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이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보도들이 그대로 인용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 입었다는 옷도 중국에서 인터넷에서 106만 원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납득이 잘 안 되는 내용인 것처럼, 그래서 경찰에서 일단 나온 보도를 보면 경찰에서 나는 북한 공장 요원이 아니고 친구 1명과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다가 동행하던 남자 4명으로부터 공항에서 우리 참 장난을 좀 쳐보자 하는 제안을 받았다가 나는 가서 이렇게 뿌리고 이러는 것이 장난인 줄 알았고 이것이 김정남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호텔에서 다시 만나서 같이 있다가 나머지 5명이 사라졌길래 찾으려고 공항에 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난으로 이번 살해 사건에 참가를 했다. 이것도 얼핏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북한 공장 요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시켰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 만난 남자들이 공항에서 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입을 막고 스프레이를 뿌려라. 이런 거를 또 그대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에 이번 사건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김정남 암살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을 확실하게 했는데 현지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아직까지 수사 중이고요. 용의자들을 다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이기성 기자. 도안 티 흐엉? 이 여성이 자신이 베트남의 유명한 인터넷 스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택시 기사 그때
호텔로 범행하고 난 다음에 호텔로 돌아갔을 때 택시 기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스타고 단편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왔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또 다른 또 보도를 보면은 소셜미디어에서 패러디 영상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찰에서 신문할 때 보면은 답변이 아주 막힘없이 수술 나오고 있고 또 김정남은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사전에 경찰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승원 평론가께서 이번 사건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네네. 예. 어제 사건 소식 딱 접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저 여성이 가장 먼저 CCTV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포착이 된 것은 아닌가, 너무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찰의 지금 진술한 내용들이 좀 믿기 어려운 그런 구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몇 가지 예만 들어보더라도 일단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보통 그 암살 요원들은 신속하게 자리를 빠져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현장을 이탈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마치 이제 보란 듯이 그리고 굉장히 좀 튀는 그 화장이나 옷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에 포착이 됐고 그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그 범행 장소 왔다고 하죠. 본인 주장은 그 베트남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공항에 다시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범행 장소에 다시 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 LOL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같이 똑같이 입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바꿔 입고 오면 될 텐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승원 평론가 말씀 듣다 보니까는 혹시 이게 어떤 핵심을 흐리려고 하는 뭐 의도된 행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끼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그 암살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접근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포섭해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섭된 사람은 자기가 포섭됐는지 모르고 이제 그 공작을 벌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여성은 실제 이 지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김정남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그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프레이 뭐 장난치자 이런 것들이 얼뜻 생각하면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던 남성들 4명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용의자가 정말 암살 요원이라면 이 사람을 몇 달에 걸쳐서 정말 그 정성 들여서 공을 들여서 공작을 하고 신뢰관계를 쌓고 그래서 그런 일을 벌어지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암살을 한 그런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편을 만들고 나서 그렇죠. 은밀하게 진행을 했을 텐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참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스프레이로 정말 장난인 줄 알았다면 공항 그날 당일날 맞는 남성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뭐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가서 뿌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신뢰관계나 안면이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김태현 변호사, 그렇다고 한다면 이승원 지금 평론가 얘기 듣다 보니까 남성 4명, 예. 나머지 1명의 여성, 예. 대단히 중요한 인물일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기사 나온 걸로 보면은 여성 1명하고 말레이시아인으로 추정된 남성 1명이 체포가 됐다. 예.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우리도 아무래도 그 해외 현지 언론을 좀 받아서 보도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혼선이 좀 있는데 일단 1명의 여성이 또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경찰은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외신을 보면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북한인 여성 1명이다. 뭐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말레이시아 범죄정보국에서 한국인 여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되는 건 일단 인도네시아 국적 1명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남자는 또 말레이시아인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도 연인 관계다.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뭐 4명의 남자가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전체 6명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검거가 그래야 사건의 전말이 조금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처음에 붙잡혔다는 도안티 용은 베트남 여권을 가지고 있다. 네. 뭐 베트남인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 1명의 여성은 인도네시아인으로 추정된다. 또 1명 체포된 남성은 말레이시아인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우리는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국회 보고가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 사람은 1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국적을 위장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앞서서 이기정 임광기 선 기자께서 얘기하셨듯이 김현희
마유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권만 베트남 여권 또는 인도네시아 여권도 가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앞서 이숙현 평론가도 언급했듯이 북한 공작원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도구로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이 아직까지 전부 다 밝혀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나,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저는 저 여성, 특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여성은 도구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보안티 의원은 도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고도로 훈련받은 정보원이라면 저렇게 허술하게 붙잡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임광희 기자, 이성 기자, 우리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가정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고 어쨌든 외국에도 그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경찰이 용의자를 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어제 오전에 네. 국회에다가는 이 김정은이 지시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정원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 보고한 근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뭐 미리 스탠딩 오더 이런 게 있었다,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런 건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 그 정보기관에서도 계속 팔로우업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여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는 거죠. 하나는 정말 베트남 사람일 경우, 또 하나는 가짜 여권. 그 김정남도 김철이라는 그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유죄 여권. 그 예. 유죄 여권. 또 신분 세탁을 할 수가 있죠. 북한 사람이지만은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베트남인으로 또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 사안 전체가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정보기관에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말레이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조사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말레이시아보다는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정황을 볼 때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그 정부의 그 수사 발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정원의 어제 국회 보고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승민 평론가께서도 어제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다는 내용 들으시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또 뭐 대부분의 우리 언론들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의 공신력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처음에 국회 보고 내용 들으시고는 뭐 가능성은 제일 커 보이죠. 어쨌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북한의 소행.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김정남이 사라지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김정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글쎄요 뭐 어떤 뭐 치정관계 혹은 돈관계 이런 것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범행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증거 이런 것들 본다면 사실은 김정은에 의한 어떤 지시라는 걸 지금 뭐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이미, 그러니까 2012년이라는 거는 김정은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일이 사망한 게 2011년 12월 17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2012년부터는 김정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자마자 김정남을 실제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러자 여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김정남 씨가 진짜 김정은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날 좀 살려달라. 우리 가족과 나를 살려달라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절박했고, 그 상황이 계속 5년 내내 유효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김정남 피살 뒤에는 김정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예. 네네. 스탠딩 오더가 계속해서 유효한 지시, 뭐 이런 것도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처음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용의자 2명이 나오면서 김태현 변호사, 네. 북한에서는 이 여성들이 중요한 어떤 공작이나 이런 거 할 때 여성 공작원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떠오르기는 김연희 또 떠오르고 말이죠. 그렇죠. 뭐 김연희 씨는 사실 조금 종류는 다르긴 할 겁니다. 이제 그 여성 간첩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유력 인사들 만나서 뭐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빼내고 이게 2차 대전 때 마타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형태의 여성 간첩인데 사실은 김연희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작 활동했다기보다는 속된 말로 테러리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 간첩하고는 조금 좀 어폐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저기 2008년에 원정아 씨. 사실은 원정아 씨가 잡혔을 때 이미 언론에서 뭐 한국판 마타리다, 북한판 마타리다 이런 표현들 쓰긴 했습니다. 군인들 상대로 그렇죠. 기밀을 수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난파가 돼서 군인들을 만나서 군인들과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 관계를 가졌다고 하고요.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은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군 기밀들을 빼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타리와 가장 어울리는
분은 뭐 사람은 저 원정아 씨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여성 간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 간첩들을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난파시키는 이유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많이 보유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성별로 봤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많습니다. 그 남성에 접근하기에는 동성보다는 이성, 즉 여성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도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나 외국 영화를 보더라도 뭐 여성 공작원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999년에 나온 영화 쉬리에서도 당시 신이나 다름없던 김윤진 씨가 맡았던 그 북한 특수부대원의 여성 공작원,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훈련을 정확하게 받고 일단 그 아무나도 공작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음악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신 성분을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충성심에 대해서 확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를 상당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대방한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외모여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역시 외국어 부사 능력이랄까 어떤 지적 능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작원이니까 지적 능력이 이제 당연한 거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보통 35호실이라는 데서 이 여성 네. 공작원들 이제 그 배출하고 한다고 합니다. 네, 네. 한석규 씨와 김윤준 씨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이 인상적인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승원 씨가 말씀하신 노동당 35호실, 저쪽에서 이제 여성 공작원들이 주로 양성되고,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활약을 한다, 이런 얘기죠. 노동당 35호실, 그 위에는 정찰 총국이라는 얘기고요. 이기성 기자. 네.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김정남 시신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부검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시신 북한에 넘기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지금 그 북한 대사관, 말레이시아 주 북한 대사관에서는 김정남 씨가 숨진 하루 뒤에 벌써 병원에 와가지고 부검하지 말고 시신을 넘겨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이 지금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하는 상태에서 넘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부검이 7시간 정도 걸렸는데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보통 그 정도는 안 걸리는 건데,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검 실력, 그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또 그 김정남 씨 덩치가 좀 커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검장에 북한 대사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빨리 넘겨라 하지 말고 이래서 압력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부검장의 대구도 참석을 했고, 이는 계속 좀 싸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그 부검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은 샘플이 그 국가정보기관에 넘어갔는데 이틀 걸린다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 정도 나오고, 금요일은 이슬람 국가의 또 성일이기 때문에 주말 정도나 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 국적이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선희 기자 보도를 보면은 뭐 이러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 부검 예. 결과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부검 결과에서 주목되는 거는 처음 나온 기사가 독극물 뭐 스프레이를 뿌렸다, 독침을 놨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네. 독극물이 과연 검출될지, 그러면 그 독극물의 성분이 뭘지,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붙잡혔던 그 LOL 도안티 흐엉. 예, 도안티 흐엉에 파란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서 독극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잡혔을 때요. 가방 그런데 명품 로고가 네, 있었다는 지금 옆에 크로스로 메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독극물의 성분은 아직 밝히지를 않고 있는데, 처음에는 독침이다, 스프레이다, 독이 묻은 천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거든요. 만약에 독침이었다면은 북한에서는 독침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브로마 네오스티그민이라는 건데, 이 소량으로, 그러니까 10mg 정도의 아주 소량으로도 독침을 놓으면은 바로 사망하는 이런 아주 독극물인데, 현재로서 현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독침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목격자들 이야기를 보면은 한 명은 스프레이로 앞에서 뿌렸고, 뒤에서 한 명은 천으로 입을 가렸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은 독침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났다는 것이 주변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역겹다면은 청산이나 사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그건데, 이거는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뭐냐? 황화수소. 황화수소가 가장 많이 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부검 결과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 네, 임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 김정남의 정확한 사인, 그리고 거기서 과연 독극물 성분이 나올지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실시한
부검 결과가 발표돼야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남 피사 사건, 도안티 흥 베트남 여권을 갖고 있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